결국 간헐적 단식과 운동은 좋은 생활 습관인데요. 이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 되려면, 즉 세포 건강과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안녕하세요, 긍정닥터 이경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간헐적 단식과 운동, 그리고 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시작할 때 이제 체중이 나가는 분들이 보통 관심 가지는데요. 간헐적 단식과 운동을 하는데 살이 계속 빠진다면 이건 잘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많은 연구들에서 그렇게 체중이 감소가 되면 항노화는 되지 않는다, 오히려 노화가 촉진된다, 수명이 짧아진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간헐적 단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체중을 줄여주는 방법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단식이 우리 몸의 세포의 재생과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세포 자가포식, 오토파지라고 하죠. 이 자가포식을 촉진해서 세포가 스스로 손상된 부분을 청소하고 재생하는 시간을 벌어줘요. 이 과정에서 오래된 세포들이 제거되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면서 세포 건강이 개선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요, NAD 플러스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 물질이 세포의 에너지 생산과 DNA 복구에 필수적입니다. DNA가 복구되지 않으면 암이 되잖아요. 그리고 노화가 진행되죠. 이걸 NAD 플러스가 막아줍니다. 그래서 외국은 NAD 플러스라는 영양제도 있죠. 한국에서는 아직 드시기는 어려운데요. 여기서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NAD 플러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체중이 너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간헐적 단식이 지나치게 체중을 줄이게 되면 세포가 충분한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오히려 노화 촉진될 수 있습니다. 즉,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간헐적 단식을 해야 세포의 재생도 제대로 이루어진다,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단순히 먹는 걸 줄이는 것만으로는 달성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공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식사를 줄이면 기초대사량이 줄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포함한 운동이 들어와 줘야 돼요. 운동은 체력과 근육을 키우는 것 외에도 우리 몸의 세포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하게 작동하거든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죠. 이 공장의 효율이 높을수록 에너지를 잘 만들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만 이 미토콘드리아가 강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또 자가포식도 촉진하고 손상된 세포가 제거되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는 과정이 활성화가 돼서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세포가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운동을 정말 종교의식처럼 신념을 가지고 견디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살이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그게 운동이 아니고 노동이다. 즉, 체중이 과도하게 줄면 우리 몸의 근육량이 감소하죠. 그 결과 대사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대사율이 떨어지고요, 결국 에너지 소비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포 노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운동이든 식사든 어떤 거든 연구 결과를 보면 체중이 유지된 그룹이 항상 건강해요. 즉,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 입장에서는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기계처럼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하는데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체중이 너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분들이 오히려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연구들이 많죠. 그래서 체중이 지나치게 빠지거나 늘어나면 사실 그 방법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인 기준으로는 체질량 지수가 남자는 22 정도, 여자는 21 정도가 보통 적정 체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 내 키를 미터로 환산한 것의 제곱값에 남자분들은 22를 곱하고 여자분들은 21을 곱해서 나온 값이 나의 적정 체중이에요. 그 정도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면서 활동량을 조절하고 식사량을 조절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죠. 체지방이 너무 많으면 지방세포에서 염증 물질이 분비되고 이 염증이 세포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반대로요, 체중이 너무 적으신 것도 근육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포의 대사율이 떨어지고 결국 세포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과 운동은 좋은 생활 습관인데요. 이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 되려면, 즉 세포 건강과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체중이 지나치게 변동되지 않게 활동량과 영양을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항노화하면 하버드 대학 유전학자 중에 데이빗 싱클레어라고 있는데요. 이 데이빗 싱클레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간헐적 단식과 운동인데, 결국은 매일 내 체중을 적정 체중으로 항상 유지하게 만드는 걸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유튜브에 정말 많잖아요.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최종 결과값은 적정 체중이 유지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적정 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너무 마르실 필요도 없고, 또 체중이 나간다면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큰 병으로 고생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에서 역노화가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